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함께 쉬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조 형태 글쓰기 템플릿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를 이용하여서 이전 진도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이전 잠깐이라도 화면 속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문제부터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선호하며 누군가는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먹는 것을 선호한다. 당신은 무엇을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화면 속에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이니까 3인칭 시점으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먹는 것을 선호한다를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서론 결론의 답변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론의 주장은 문제를 조금 정리하여서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화제 제시 문장은 1번 혹은 2번 문장 중에서 더 안전한 선택지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기존 제가 드린 9개의 아이디어로 바로 답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누군가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건강을 챙길 수 있다, 혹은 요리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등등 다양한 답변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예시 서술이 수월한 답변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본론 단락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저희는 건강을 기준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하나만 더 유의하실 사항은 반대편 토픽의 단점도 건강에 맞춰서 서술을 해주셔야 할 텐데, 내 주장의 장점은 건강 증진, 반대편 토픽의 단점은 경제적이지 않다, 이런 서술을 하고 나시면은 두 단락에 연관성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 막바지에 보시면은 결론이 써 있는데, 항상 서론을 잘 쓰셨다는 전제하에서 결론 단락은 시간 안배를 통해 무조건 틀리지 않고 서술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의도적으로 빠르게 틀리지 않고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서 두 번째 본론 단락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때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 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단락 첫 번째 문장 명확한 토픽 센텐스를 서술해 주시고요. 예시의 전반부는 문제 안에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단순히 건강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길게 쓰실 필요 없으니까 화면의 내용처럼 짧은 서술을 하셔도 얼마든지 글의 요건을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시의 후반부는 집에서의 식사가 어떻게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가 서술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예시를 이제 쓰실 때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너무 당연한 명제를 증명해야 하다 보니까 글의 분량을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보다는 글의 분량을 어떻게 쥐어짜내느냐가 시험의 관건일 수 있을 텐데, 결코 제가 써드린 화면의 답변처럼 길이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 속 두 번째 본론 단락의 글자 숫자는 145자입니다. 전체 글의 분량을 330자 정도 쓴다고 가정할 때 해당 단락 안에서 120자 정도만 쓰셔도 얼마든지 기본 요건을 채우시고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추후에도 다른 문제를 푸신다면은 예시를 만들어내실 때 조금은 어려움을 덜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 단락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화면 저희가 답해야 되는 거는 식당에서의 식사가 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답을 하셔야 하는데, 단락 첫 번째 문장은 명확한 토픽 센텐스를 서술하시고 그 와중에 1번 혹은 2번의 문장 중에서 주어진 토픽과 더 어울리는 것을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빈칸은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를 쓰시고 그 다음 빈칸에서는 반대편 토픽의 단점을 수식하시는데, 해당 문제는 너무 많은 밖에서의 식사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항상 예시만 잘 써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을 바꿔서 미리 만들어진 답변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아래 서술된 예시를 해석해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에 즐거움을 오늘날 강조한다. 물론 외부의 음식이 맛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음식들의 몸에 안 좋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한 권장량보다 너무 많은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정도의 아이디어가 써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된 공간의 분량을 직접 만드시는 것이 해당 단락의 관건인데 이전 단락과 마찬가지로 제가 화면에 써드린 글자 분량보다는 길이가 조금 짧아도 괜찮으니까 틀리지 않은 답변만 일단은 만들어 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대조 형태 글을 쓰실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9개 아이디어로 쉽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역시나 하지만 예외적인 문제도 분명히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단 아이디어가 바뀌어도 저희가 꼭 써야 하는 글의 분량은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글 전개 순서도 항상 유지하시면서 시험을 치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여 제가 써드린 답변보다 문장이 더 쉬운 표현들로 쓰이고 분량이 조금 짧아져도 얼마든지 고득점이 가능하니까 우선 스스로 쓴 답변을 리뷰해 보시는 과정에서 내 글의 전개가 틀리지는 않았는가 혹은 예시의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가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기존 9개 아이디어가 잘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대조 형태의 글을 써보시고 시험을 같이 준비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